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국무부는 압류 화물선을 즉각 반환하라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요구에 대해 대북 제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외교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대로 국제적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YG 어네스트호를 즉각 반환하라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요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말한 대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있고 미국은 그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을 내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 협상을 펼치는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와 외교의 동시 추진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앞서 김성 대사는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의 YG 어니스트호 압류를 비난하며 국제법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are condemning in strongest terms this act of dispossessing of our cargo ship because this incident is early product of extreme hostil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DPRK. 김 대사는 앞으로 미국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선박 압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If a member state finds the North Korean assets or vessels violating the resolutions and carrying out prohibited activities, it allows the member states to either seize or impound a vessel. 따라서 2018년 4월 YG 어네스트호를 최초로 출항 금지시킨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선박을 압류한 미국 모두 국제법적 근거에 기초해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도 북한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제재 이행과 해석은 안보리가 결정하고 논의할 문제라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21일 유엔 본부에서 미국의 YG 어네스트호 몰수 조치는 국가와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이 조약은 현재 아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리 가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김 대사가 말한 유엔의 협약이 효력이 있느냐는 VOA 질문에 해당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30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한데 현재 서명국은 28개국, 비준국은 22개국에 그쳤으며 유엔 공식 자료를 모아놓은 전자기록 보관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미국 실무진을 배제한 채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영변 핵시설 등 정보를 건네려고 했다고 미 전직 고위관리가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 설득시키면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는 건데요.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의 실무진을 배제한 채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핵 프로그램 정보를 건네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담판을 통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hat the North Koreans really would not give any details to Steve Biegun. That they insisted they wanted to give all the details to Trump because they thought they had a better chance of cutting the deal with Trump. 또 회담에서 합의가 결렬된 직후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교체를 요구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 때문에 결정을 바꿨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rump would say something more negative than he said before Pompeo whispered to him. So I think the North Koreans feel that Pompeo has changed his position about them.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이 같은 주장은 당시 정황상 개연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The North Korean team essentially declined to engage with the U.S. side in any serious fashion. Basically said, once our leader gets here,
all things can be discussed between the leaders. 미국의 전직 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 보좌진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비판에 대해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모르는 단편적 시각이라며 단순히 존 볼튼이 언론 친화적이지 않는 등 공격하기 쉬운 표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정부 관계자들은 두 차례 회담으로 이른바 톱다운식 방식의 한계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강경한 대북 압박 정책을 통해 북한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외교와 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대북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북한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6대 의회가 개헌한 지 약 6개월 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상정된 법안과 결의안은 총 10건입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 강화 조치를 담고 있는 법안은 상원의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입니다. 지난 6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5일 만에 초당적으로 상정됐습니다. 브링크 액트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을 주도한 크리스 벨로넌 상원 의원은 하노이 회담 이후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만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제재를 통한 경제적 압박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All the information suggests that we are not making a lot of progress in that direction, and that there's been a lot of leakage in the economic sanctions regime.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추가 제재는 원치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The announcement today that the U.S. has seized a ship that was violating our sanctions, I think, is an appropriate application of maximum pressure. We have to continue to do more, and I'd like to see additional sanctions passed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상반기 의회에서는 미한 동맹과 미한일 연대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결의안도 집중적으로 상정됐습니다. The frictions are there over been a long period of time, but the objective is to get past those, to get to the bottom line, the major objective,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and that is to denuclearization. 현재 계류안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지지세를 넓히고 있는 건 하원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이며 현재 의원 56명이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과 재미 이상가족 상봉 우선시 법안도 꾸준히 지지세를 넓히고 있지만 의회 내 영향력이 다소 떨어지는 민주당 하원 의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영국은 중국 내 탈북자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 이들의 송환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영국 외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마크 필드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무상은 20일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자 7명과 관련해 영국 외무장관이 중국과 한국 정부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의회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 AFSC가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한 감시 평가를 위해 다음 달 말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농산물 증산을 위한 농업기술 전수 사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평양 근처 농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친우봉사회는 21일 VOA에 이 같은 방북 일정을 밝혔습니다. AFSC는 지난해 10월 미국 구호단체 35곳과 공동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인도 지원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21일 미한 동맹의 가치를 새기는 미한 자유우호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노재봉 전 한국 정부 국무총리를 비롯해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권단체와 정치, 법조, 학계 인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댄 슈나이더 미국 보수주의 연합 상임이사는 미국 보수주의 연합 사명과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미국의 고든챙 변호사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데 최근 북한의 쌀값이 하락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속임수라고 주장하고 한국 정부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